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안보 그리고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러시아가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에 같이 연동되는 무인기, 굉장히 큰 무인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험평가를 민간인을 대상으로 진짜 미사일을 쏘았던 이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고, 미군이 디에고 가르시아만큼이나 큰,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이 해상 군사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동북아시아인데요. 일본 남쪽에 있습니다. 마라도처럼 생긴 그런 섬인데, 덩치가 지금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세계 최대의 기지라고 하는 캠프 험프리스 만큼 되고, 또 인도양에 있는 젤라 기지죠, 디에고 가르시아보다 더 큰 그런 기지를 확보해서 여기에서 중국, 북한 완전히 사정권에 다드는 이런 엄청난 항공모함 같은 기지를 확보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통제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극초음속 무기 더 이상 못 만들고 재고가 바닥났다 라는 그런 소식부터,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이죠,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원래 태평양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 전단들이 태평양으로 오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 분석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정밀 반도체 공급망이 막히면서 킨잘과 지르콘 등 극초음속 미사일 생산을 멈추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쟁 전에 생산했던 재고가 약 50발 정도 있었는데 개전 초 상당한 양을 소진하면서 현재는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모로코가 2020년 11월 36문을 발주한 세자르 자주포 초도분이 발주 22개월 만에 모로코에 인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3문이 인도됐는데 다음 차분 인도는 내년 1분기여서 36문을 다 받는 데는 2-3년 이상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과 연합훈련을 나섰다가 항해 중에 기관 고장을 일으킨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이 결국 장기 수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식 중이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미국으로 대신 가게 됐는데, 영국 당국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의 설계 결함 문제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미 발주한 12대의 F-35B 외에 추가적인 F-35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60대를 운용 중인 F-16을 대체할 물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F-35 보유량 면에서 우리나라를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결국 첫 작전 배치 지역을 서태평양에서 북유럽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발트해에서 작전 중인 키어사지 상륙함 전단과 교대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 임무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5가지 단신이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무기가 알려진 것보다는 너무나 형편없는 실제 성능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무기, 재고,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걸 가진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칼리닝그라드라고 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 세 나라를 지나면 있는 동떨어진 러시아 영토가 있죠. 바로 발트 함대가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가 과거 소련이 해체를 할 당시에도 자기 러시아 땅을 확보를 했어요. 그 칼리닝그라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미그 31 극초음속 무기를 장비한 미그 31을 배치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죠. 그래서 미그 31 과거 미그 25 전투기죠. 그걸 이제 조금 현대화 업그레이드 한 게 미그 31인데 여기다가 지금 덩치 엄청난 거 하나 달고 있죠. 이게 바로 킨잘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금 북한도 쏘고 있고, 또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기에 많이 쏘았는데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공중발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덩치 크고 무거우니까 여기 한 발 지금 다는데, 이 미그 31, 미그 25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걸 한 발 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갔습니다. 그때 에스토니아가 뭐라고 했냐, 우리 겁 안 낸다, 저거 깡통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양만 저거 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나토는 아마 에스토니아 나토 국가니까 정보를 다 공유한 게 아니냐. 그래서
킨잘, 지르콘 이런 극초음속 무기 이미 전쟁 초기에 다 썼고 지금은 생산 못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쏠 거 없어 라는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가 괜히 이번 전쟁 일으켜서 정말 뭐 체면 다 구기고 종이 호랑이란 게 판명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로코 지브랄터 해협이죠. 스페인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의 국가가 모로코 아니겠습니까? 그 모로코는 프랑스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주포를 샀는데 이 세자르, 프랑스의 세자를 샀어요. 이거 36문을 계약을 했는데 22개월 만에 겨우 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세대도 희한하게 지금 프랑스가 이 세자르 자주포를 더 업그레이드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형이에요. 아니 모로코를 뭘로 보는지 아마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형 이 모델을 무려 22개월 만에 겨우 3문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36문 다 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로코, 우리 지금 한국이 K2 전차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문 이걸로 스톱하고 옆에 있는 그 알제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알제리는 지금 러시아제 무기로 다 장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K9 자주포 빨리 알아보기 바랍니다.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이번함이죠.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작년에 그 서태평양 우리 동북아시아로 왔고 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만약에 그 지난 정부가 아니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가 있었다면 이 퀸 엘리자베스가 우리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왔겠죠. 해군작전사령부에 오려고 하는 걸 지난 정부가 못 오게 막았습니다. 왜? 중국이 싫어하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든 그 퀸 엘리자베스의 이번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이번에 미국하고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서 출항하다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뭐냐 이거 해보니까 이거는 장기 수리를 해야 된다. 이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스터빈 엔진이 있는데 그 가스터빈 엔진으로 스크류를 돌리는 게 아니고 그 가스터빈 엔진은 오직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러면 그 가스터빈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한 거 가지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이른바 모터를 돌려서 스크류를 돌려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진할 때 조용하죠.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계속 고장이 나는가 본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한국 해군 항공모함 연구 영역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 영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해가지고 경항모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7만 3천 톤짜리 7만 2천 톤에서 3천 톤짜리 중대형 항공모함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의미 없다 이 지역에서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경항모 못 가니까 지난 정부가 이제 경항모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항공모함 이 연구 영역 폐기를 하고 다시 해서 경항모 이제 그건 이제 안 되는 거로 되는데 아무튼 거기도 제가 연구 영역을 할 때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당시 대우조선해양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퀸 엘리자베스처럼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항모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도 큰 항모 이 정도 덩치는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영국이 앞서서 시행착오 많이 겪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적용해서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F-35B 지금 12대 도입을 했고 그리고는 조그만 경항모 만들어서 이 말라카 해협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F-35B 말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F-16CD 60대가 있는데 그걸 F-35A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맥시멈 최대 72대의 F-35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60대 가지죠. 그래서 정말 덩치 작은 이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더 많은 스텔스기를 가지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럴드 포드 이거는 뭐 미국이 공식 PCL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9월 달에 이 서태평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지금 자기네들이 작센급 방공함을 미국으로 보내서 이 제럴드 포드 전단에 합류시킨다. 그리고는 대서양에서 작전할 거다. 라고 독일 해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은 서태평양으로 안 오구나. 그럼 어디 가냐? 지금 이 북해, 발트해 이 지역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북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러시아하고 나토가 계속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아직 실전 배치도 하지 않은 시제기 S-70 오호트닉을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구역 폭격에 사용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시리아에서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무기를 실험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과 함께 운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 수호이 S-70 오호트닉이 이번 주 두 차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공대지 무장 투발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8일 보도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 공군 수호이 57의 로열 윙맨이 될 S-70 오호트닉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두 발의 공대지 무장을 고정 표적에 발사했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 국영 통합항공기 제작공사 UAC와 러시아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오호트닉을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유형이 사거리 285km의 공대지 미사일인 KH-59 마크2, 사거리 40km의 KH-38M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들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미콜라이우와 하르키우 일대에 KH-59 마크2 미사일이 대거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드론이 자포리자 일대 또는 하르키우 근처까지 진출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70 오호트닉은 전익기 형상의 스텔스 드론으로 덩치는 수호이 57에 필적하고 자체 중량 20톤, 추정 최대 이륙 중량 30톤 이상의 큰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수호이 35에 장착되는 AL-41 엔진을 장착해 천음속까지 가속이 가능하고 내부 무장창에 상당한 양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S-70의 실전 배치 시기는 2024년 이후이고 러시아는 아직 이 기체의 생산 라인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요. 개발 중인 시제기로 민간인 거주구역을 공격하는 행위 역시 잊지 않고 전부 기록해 두었다가 전후에 그 전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덩치가 커요. 지금 미국은 발키리 이런 덩치 작은 로열 윙맨 무인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는 기술이 안 돼서 그런지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건데요. 이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AL-41, 수호이 35에도 들어가는데 그 엔진 하나를 넣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 정도는 될 것 같은데 30톤이 얼마나 큰 덩치인가 하면은 F-16이 19톤이에요. 그러니까 F-16보다 훨씬 더 큰 덩치, F-15에 필적하는 덩치인데 이런 덩치의 무인기를 여기 이제 수호이 35가 데리고 다니면서 더 추진시켜서 폭격하고 지휘하고 하는 그런 이제 멈트를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KH-58 마크2를 장착하는데 이게 258km 날아가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걸 이제 발사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최근에 하르키우, 오데사 이런 지역의 아파트에 민간인 거주구역에 지금 다량의 KH-58 마크2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해를 보면 어떤 미사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아 노보스티의 보도, 이것이 하르키우나 오데사 같은 민간인 거주구역을 때린 바로 그놈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신트들은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시리아에 그 내전을 하고 있는 그 시리아에 자기네들이 지금 거의 용병처럼 러시아가 진출을 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호이 57 이런 신무기들을 시리아 그 민간인 반군 이런 데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인을 상대로 이런 신무기 테스트를 하는 정말 잔인무도한 아니 우랄 산맥 같은 그런 데다가 또는 시베리아에 가서 하면 되지 왜 민간인 아파트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짓을 왜 하냐라는 건데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기지 보시겠습니다. 제주 남방 해역에 우리나라 대구 공군기지 2배 규모의 대형 불침 항모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가고시마현의 한 섬을 전체를 통째로 미국의 항모 항공단 훈련기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부지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규슈 남서부 가고시마현 일대의 작은 섬에 미 군사기지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할 나시오 오모테시 의회가 시유지인 마게시마 섬을 방위성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미나미니 혼신문이 9월 9일 보도했습니다. 나시오 오모테시 의회는 9월 9일 본회의를 열고 방위성과 가고시마현 나시오 오모테 시청을 통해 전달된 마게시마
매각 요청을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마게시마는 미 해군 제5 항모 항공단을 위한 대규모 기지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게시마는 남북 4.4km, 동서 2.8km의 작은 섬으로 현재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초등학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민간인이 거주하고는 있지만 섬 전체가 나시오 오모테시 소유여서 이번 결정에 따라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섬을 비워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4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게시마는 규슈 가고시마와 불과 34km 떨어진 섬인데요. 이미 4km 길이의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 부지도 대부분 정리되어 있어 군사기지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섬을 인수하는 대로 활주로 전면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경납고와 막사, 편의시설 등 제반 인프라 건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마게시마 기지가 추가되면서 주일 미군은 아츠키 기지와 이와쿠니 기지에 걸려있던 과부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마게시마 섬에 설치하는 시설의 정식 명칭은 항공모함 함재기 육상 이착륙 훈련 시설이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고 비행단 규모의 전투기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육상자위대 수비대와 방공부대까지 입주할 예정이어서 사실상의 불침 항모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동중국해 입구를 틀어막을 또 하나의 공군기지 건설로 중국의 전략적 취약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평평하게 생긴 이 섬입니다. 생긴 게 마라도처럼 이렇게 평평한데 마라도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남북으로 4.4km, 동서로 2.8km. 연평도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인도양의 전략기지죠. 디에고 가르시아. 디에고 가르시아보다 더 커 보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가 4km에 2.5km. 그러니까 이건 4.4km에 2.8km니까 디에고 가르시아보다 더 크죠. 디에고 가르시아는 태평양의 괌,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바로 전략기지죠.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전략기지, 특히 중동전쟁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기지, 여기 폭격기 배치하고 군수지원 다 센터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 곳인데 그보다 좀 더 커요. 그리고 캠프 험브리스,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라고 하는 캠프 험브리스가 동서로 6.3km, 그리고 이제 또 세로는 2km 이런데 그거만큼 되는 면적의 기지가 생기니까 이게 여기 지금 뭐 활주로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 2차 대전 중에 일본 제국 해군이 여기다가 비행장을 만들어서 일본 본토를 방어하려고 준비를 했던 곳이에요. 뭐 그걸 이제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그런데 민간인들이 몇 명 살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 수는 전체가 3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부두도 없는데 어떻게 민간인들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시의 어떤 그 배려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지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앞으로 불침 항모로서 여기에 일본 육상자위대가 또 기지 방어를 해준대요. 그리고 육상자위대가 지대한 미사일 기지까지 여기다가 시스템까지 만들어 놔서 중국의 또 러시아의 군함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불침 항모 위치가 지금 이제 규슈 남쪽 끝단인데 수포원의 전투기 작전 행동 반경 공중급유를 안 받았을 경우에 720km. 그러니까 우리 남한 거의 대부분, 그리고 상하이 앞바다 닝보가 이제 중국 동해함대 기지가 있는 것이죠. 여기 코앞까지 가는데 가서 이제 뭐 NSM 같은 거, LRASM 같은 거 확 쏴버리면 그냥 뭐 중국 해군 끝나네요. 그리고 이 F-15 같은 경우는 1100km 날아가니까 지금 뭐 북한 전역, 그리고 산둥반도 앞, 뭐 여기까지 전부 또 타격권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또 장거리 유도무기 쏠 수 있고, 또 F-35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한 1000km 날아가니까 거의 뭐 북한 전역은 사정권에 다 들어오는 이런 작전권에 다 들어가는 이런 기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보다 더 큰 오직 미 해군 항공을 위한 기지가 생겼다. 중국 큰일 났네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미군하고 우리하고 동맹이니까 미국 강해지면, 특히 이 지역에서의 미국 강해지면 우리는 좋죠. 일본이 자기네들 예산으로 시유지를 전체를 사서 방위성에 헌납하고 방위성은 그걸 가지고 미국에게 기지를 대준다. 그런데 그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아주 중대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지다. 우린 좋죠.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큰일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